자,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진짜 과연 그러냐? 근데 어떤 재화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, 맞죠?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잘 쓰고 있지만 다른 피해를 주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더 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것들.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외부 효과와 또 공공재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우선은 외부 효과에 대해 가지고는 나는 별로 이렇게 기여한 바는 없지만 다른 데서 도움받아가지고 내가 더 행복해졌어. 이게 외부 효과에서 양의 효과입니다. 양의 외부 효과.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곤해.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. 음의 외부 효과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양의 외부 효과에서 아마 전형적인 경우가 우리가 교육 같은 거.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분위기가 다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,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환경오염은 여러분 금방 이해될 거예요. 저 기업이 그냥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냄새가 나.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사회적 비용 부분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 감안하지 않고 지금 논의를 했던 거예요. 시장이라는 데서 이 이야기를 하진 않으니까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정할 거냐 부분이 정부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부가 교육이든 환경이든 이런 부분들,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한다면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가는데, 이 공공재라 한다 하면 주로 어떤 거냐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야 쓰니까 당신 쓰지 마, 이렇게 누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. 모두의 재산이에요. 그다음 동시에 이 재산 경우가 내가 쓰니까 다른 사람이랑 막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런 부분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각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재화를 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부분은 대부분 이쪽 영역이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배제, 서로 경합이 이루어지는.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런 물건들이에요. 여러분 옷 같이 나눠 입지 않죠?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 부분이 뭐냐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국방과 같은, 치안과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국방으로 인해서 좀 편하게 잘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거, 이 부분을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할 수 있나? 이건 전형적인 공공재예요.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의 영역이에요. 그 다음에 이 소비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서로 이제 이 경합을 하는데, 그러나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어.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산림자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죠. 산림자원에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산에 가서 숲길을 걸어. 근데 숲길을 걷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막 사람들이 뻘뻘 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막 쓰레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소음이 나온다는 다음 분명히 여기서는 합성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이고,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거, 이런 부분들 경우에 있어가지고 내가 와이파이 쓴다고 다른 사람 와이파이 쓰는 거에 대해서 방해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한 회비를 내야 된다든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. 왜? 와이파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부의 역할 부분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고, 그 다음 이런 데서 정부의 어떤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적 재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고, 말 그대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했을 때 소비자, 생산자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다, 이렇게 낼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직업교육 훈련을 한번 본다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은 지금 실험 문제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뭐냐 한다면,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킬, 일하는 데 필요한 스킬, 이 스킬이 말이죠.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과 서로 달라. 그러니까 스킬의 미스매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. 근데 그 미스매치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부분은 뭐냐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스킬이 필요한데 이게 못 따라가는 거죠. 근데 그 스킬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다름 아닌 직업교육 훈련이에요. 근데 직업교육 훈련 문제가 사실은 각자 보았을 때는 그냥, 투자를 별로 안 하고 관심을 안 기울이지만 사회 전체로 봐가지고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죠. 실업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
우리가 원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직업교육 훈련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. 사회적 편익. 그다음 정반대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공유지가 있어요.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 산림자원이든 또는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든 뭐 이런 부분들 강에서. 근데 문제는 막 다 낚시를 해버려 가지고 씨가 다 말라버렸을 때는 사실은 다음 세대들은 쓸 수가 없어.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림자원을 황폐화시켰을 때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힘들어.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공유지 비극인데 이 경우에서 가지고 대표적인 게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오염시키고. 이때 사실은 이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비용을 감안 안 하고 한 거죠. 사회적 비용을.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이만큼 생산을 줄여드리는 게 맞다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 어떤 경우에서 가지고는 너무나 작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는 이런 문제를 조정하는데 바로 이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.